귀가 아프답니다. 귀가 아프다. 당신이 먼 길 떠났다 돌아올 때까지도 저 울림통은 소리로 철벽을 칠 것이다. 땅속에서 7년을 벼르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대충 나오죠? 이게 매미라는 얘기입니다. 매미. 울림통, 매미 소리죠? 철벽은 소리로 만든, 예를 들면 쇠로 만든 벽이에요. 견고한 벽을 철벽이라고 그렇습니다. 땅속에서 7년을 이제 있다가 이제 한 6일 정도 살다가 이제 다시 이제 애벌레 알로 갔다가 또 까가지고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서 6년 있다 나옵니다. 매미가요. 짧은 황홀을 보았으니 어찌 난산을 두려워하랴. 난산. 힘들게 이제 아이를 낳는 것 보러 난산이라고 합니다. 마을을 통째로 떠매고 갈 것처럼 매미가 제 목숨 쏟아내는 동안 마을을요, 매미가 오는 걸 통째로 다 그냥 떠매고 가려고 그러는 거죠. 목숨을 쏟아낸다고 그랬어요. 목숨을 쏟아내는 겁니다. 나무는 그 소리에 감전된 채 목을 내어두고 귀가 아프다는 것은 매미가 혹은 어떤 일생이 전생을 떠매고 가느라 전생을 떠매고 가는 거예요. 가느라 마지막 목숨 쏟아내는 것 소리의 상역길 같은 것 이렇게 했는데 매미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썼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보면은 수필 같은 데 보면은요 매미의 도덕성이라고 해서 한 5가지가 나왔어요. 그 임금도 그 정사를 볼 때요. 이 머리에 쓰는 그 관이 있어요. 그거를 익선관이라고 그럽니다. 익선관.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매미 날개 형상화를 시킨 거예요. 익선관.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매미의 그 곧게 뻗은 입. 매미가 뾰족하대요. 입이 자세히 보면은 곧게 뻗은 입이 그 쓰는 갓끈하고 같아서요. 그 학문의 뜻을 든 선비 같으대요. 매미를 선비로 또 표현했고요. 사람의 곡식을 해치지 않으니 염치가 있는 동물이다. 그렇게 했고요. 스스로 집을 짓지 않으니 검소하다.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스스로 지키니 신의가 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슬과 수액만 먹고 사니 청렴했다. 그러니까 선비 같고 염치 있고 검소하고 신의가 있고 청렴하다 해서 상당히 그 옛날부터 글로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매미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사실 매미는 익충이 아니라 해충이에요. 해충. 매미가. 과수농가에서는 이 매미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습니다. 매미가 이제 알을 까요. 그 암놈이 이제 알을 까는데 산란관을요. 그 똥똥댕이 뒤에 있거든요. 산란관이. 그걸 나무 그 표피에다 그냥 박아요. 근데 가를 한 50개씩 60개씩 나는 거예요. 조금 그 매미가 보면은 매실나무라든지 이렇게 하얗게 딱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복숭아나무나. 그게 매미 알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한 6월달 정도 알을 까요. 알을 까고 그 매미 그 벌레들이 어디로 가면 그 뿌리 밑으로 다 겨들어가요. 겨들어가고 그 애들이 뭐를 하냐, 6년 동안을, 한 7년, 6년 동안을요, 나무 생장점을, 뿌리의 생장점을 갉아먹고 살아요. 이걸 잡지 않으면 과일이 좋지가 않습니다. 과일이. 아무리 농약을 철저하게 줘야 되는데 그 땅속에까지 농약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일나무, 과수나무를 2, 3월 정도 이렇게 딱 관찰을 잘해서 그거 있으면 반드시 끊어서 불을 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면 해충 그걸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3번째인데요. 진부하다거나 식상하다고 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진부하다. 새로울 것이 없는 거고요. 식상하다. 되풀이되어서 실증나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식상. 계속해서 그 반찬만 올라오니까 먹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식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일 같은 음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부하거나 식상하다고 생각되는 시와 굉장히 괜찮은 시를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지울 수 없는 사랑입니다. 지울 수 없는 사랑이래요. 그 제목부터가 좀 한 60년대 좀 그 연애할 때 그 어르신들께서 쓰는 어떤 그 수법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런 식으로 글 썼다가는 누가 하나도 안 넘어옵니다. 예. 지울 수 없는 사랑이에요. 장미가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그대만큼 아름다우리요. 이렇게 하면 누가 여자분들이 뭐야 넘어옵니까? 안 넘어오죠. 장미는 꽃중의 왕이라고 그러고요. 백합은요 꽃중의 여왕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장미라네요. 그 다음 백합이래요. 예. 이제 그러니까 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꿀이 달콤하다 한들 그대만큼 달콤하리요. 그대는 꽃 중의 꽃, 꿀 중에 진한 꿀이며 내 가슴을 불타게 하는 용광로에서 나오는 불꽃이라오. 그대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내 사랑, 내 가슴에 곱게 핀 백합. 우리나라 말로 그게 날이라고 해요, 날. 그 향기 온 누리에 퍼지도록 사랑과 정성을 다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시를 썼어요. 뭐 누가 뭐 이거 읽습니까? 안 읽어요. 이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표현은 못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 뭐 그 사랑시를 쓴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조그만 시에 대해서 아는 분 같으면은 절대 이렇게 안 씁니다. 옛날에 그 백합 있죠. 백합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살인을 하는데 백합이 많은 곳에 사람을 넣어놓고 밀폐를 시키는 사람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오히려 잠만 잘 자고 오히려 마음이 안정된다네요. 죽을 정도로 되려면 그거는 천문학적으로 백합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 보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시와 그 대비되는 좋은 시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간이역입니다. 간이역을 우리 최우련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간이역 이 시국 몇 급의 고요가 침묵처럼 깔려있다. 이곳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시간과 오래도록 바라보는 사라진 방향만 있다. 철길이 모퉁이 이쪽으로 휘어진 그때 하늘의 기퉁이가 우두둑 뜯어지고 허공이 다 젖었다. 난청의 계절, 시간은 귀가 어두워 먼 길 한 바퀴 돌아온 봄 표정이 철길에 노랗다. 접힌 마음은 어느 지점에서 환승했을까? 떠난 이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뒷산 진달래가 붉은 손을 흔들고 기억의 간이역으로 또 누군가 스쳐간다. 커지지 않은 주름진 시간도 있다. 아, 간단하네요. 네, 간단한. 짧아졌습니다. 네. 간이역입니다. 영문이 없는 역인데요. 그냥 지나쳐 가거나 좀 잠깐 섰다 가는 곳입니다. 이게 시에서는 간이역을 많이 씁니다. 간이역을 쓰는데요. 한번 본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몇 겹의 고요가 침묵처럼 깔려있다. 몇 겹의 고요가 침묵처럼 깔려. 그러니까 벌써 1년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지금 몇 겹의 고요가 있어요. 침묵처럼 깔려 있는데 침묵 이제 옛날에는 이제 철길을 많이 걷고 그러기 때문에 침묵을 다 나무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PC 재질이나 콘크리트로 하는데요. 침묵은 내일을 서로 단단하게 체결시키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체결이라고 그러거든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건데요. 침묵의 길이는 옆으로 이렇게 얼마 정도 되냐면 2m 80cm 정도 됩니다. 뭐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하는데 침묵은 침묵에 자갈이 있는데요. 이게 덕끄덕 하거나 기차가 지나가면 쿠션처럼 들어갔다 다 나오면서 자갈이 침묵 안으로 다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 기차 내일을 딱딱한 기차 내일을 쿠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자기 부상 열차라든지 이게 나와서
그 내일 위에서 떠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와, 소음도 없고 진동도 없는 그런 이제 기차 곧 나올 겁니다. 구상열차를 이곳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시간과 시간의 직진성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추억은 후진성입니다. 추억은 시간은 후진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이라든지 추억은. 그러나 원래 시간은 직진만 있습니다. 오래도록 바라보는 사라진 방향만 있다. 오래도록 뒤를 보면 사라지는 방향만 있어요. 철길이 모퉁이 쪽으로 휘어지던 그때, 꺾여서 돌아가는 것을 모퉁이라고 하죠. 돌아가는 그때 하늘의 기퉁이가 우두둑 뜯어지고 딱 그럴 때 보면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것에서 하늘이 막 우두둑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는 모양이죠. 뜯어지고 있는 것처럼 허공이 다 젖었다. 그런데 젖었다는 것은 그때 마침 비가 오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난청의 계절, 난청, 청각이 저하되어서 그 듣기 어려운 상태, 난청. 요즘은 현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명이나 난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시간은 귀가 어두워 먼 길 한 바퀴 돌아온 봄의 표정이 지금 봄입니다. 봄의 표정이 철길에 노랗다. 이걸 보면은 개나리가 간이역에 쫙 피어 있는 거예요. 영문이 없는 그 간이역이에요. 접힌 마음은 그리움입니다. 접힌 마음은 어느 지점에서 환승할까? 갈아타야 한다. 갈아타야 할까? 그 말입니다. 떠난 이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기억 속으로 떠나온 이들은 아무도 기억 속에만 있는 거지 지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뒷산 진달래가 붉은 손을 흔들고 기억의 간이역으로 또 누군가 스쳐간다. 기억의 간이역으로요. 펴지지 않는 주름진 시간도 있다. 기억하거나 추억해도 생각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그 기억 어떤 그 종이 갈피 속에 딱 들어있어서 그것을 확실하게 펼치지 않는 이상은 그게 그 주름진 시간, 펴지지 않는 시간인 것이죠.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제 간이역에서 이 정도 쓰면 굉장히 잘 쓴 겁니다. 잘 쓴 겁니다. 간이역을 쓰면 선생님들도 이보다 훨씬 더 잘 쓰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면은 한편의 시쓰기란 삶의 다양한 소리의 선택과 세계의 만남에서 깨어남을 계기로 변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작업이다.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이 말을 요약하면 이 말입니다. 시는 정서와 상상을 통한 인생의 표현이에요. 인생의 표현이고 생명의 재해석이다. 그 말입니다. 시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표현이고요. 생명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추억이라는 과거의 생명을 현재로 끌어올려서 그거를 간이역처럼 쓸 수도 있고요. 영원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리움 속에 그리움을 끌어올려서 또 하나의 생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의 특권은 과거, 현재, 미래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시간 여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인은 그래서 인생을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고 어떤 그 생명을 재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번에는요, 시로 보는 천년 담양입니다. 시로 보는 천년 담양. 월산 저수지 눈사람을 우리 그 김혜숙 선생님께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월산 저수지 눈사람 조선이 그리움의 것을 똑 따면 빛나거나 딱딱하게 굳어진 표정이 웅크리고 있다. 수습할 수 없는 과거가 미래로 건너뛴 것이다. 하늘에 정처를 둔 저수지처럼 제때 녹지 않아서 생긴 오름. 땅이 사라진 곳부터 푸른 치솟는 벼랑이지.
뒤돌아보면 쓸쓸한 소모품처럼 수시로 재구성되는 것들이 이곳에 다 있지. 해, 달, 별, 그리고 구름의 보송보송한 자유까지 점진적으로 멀어졌거나 순환하는 절기처럼 부지정에 돌아온 눈사람을 생각한다. 구름, 그림자가 중력에서 벗어나는 동안 간직하고 싶은 기억에서 녹지 않는 눈 뭉치는 저수지를 지키는 눈사람이 되었다. 짓무르는 곳이 다시 과거로부터 미래로 생살 돋을 때까지 녹아버린 발자국을 거꾸로 읽어나갔다. 네. 그 월산 저수지 눈사람입니다. 이 월산 저수지는 어디가 있냐면 그 월산면은 그 장성을 넘어가는 그쪽에 있어요. 예. 그 길목에 있는데요. 담양 월산면에는 용흥사 계곡이라고 유명한 계곡이 있고요. 그 용흥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아주 유사가 깊은데요. 삼국시대에 창건한 사찰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죠. 삼국시대니까요. 그 1636년에 숙종 그때가 19년이라고 그러네요. 숙종 19년에 궁녀 최복순이라는 궁녀가 있었어요. 최복순. 제가 가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최복순이라는 궁녀가요. 이 절에서 기도해서요. 누구를 낳냐면요. 영조를 낳았어요. 영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절이에요. 영조가 탄생한 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영조를 낳았으니까 대단한 그 용사가 있고요. 절은 크진 않아요. 네, 조그마한데요. 그 월산 저수지가 있고요. 그 옆에 오성제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3년 전에 이제 12월 달에 여기를 갔는데 낚시 오시는 분이 2분 계셨어요. 텐트를 쳐놓고요. 그 뚝에다가요. 뚝방에다가. 근데 이제 그 눈이 왔는데 그 텐트 옆에다가 눈사람을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참 낭만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 낚시를 하는데 낚시 잘 되냐고 그랬더니 몇 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를 보고 그분들이 가장자리로 이렇게 얼음이 얼었는데 거기 그 낚시를 하려고 좀 이렇게 걸어 들어간 그 발자국을 보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월산 저수지 눈사람입니다. 그리움의 끝을 똑 따면 그리움이 이제 있는데 거기 끝을 똑 땄어요. 빛나거나 딱딱하게 굳어진 표정이 웅크리고 있다. 그리움의 끝을 똑 따니까요. 이런 그 표정이 웅크리고 있었어요. 수습할 수 없는 과거는 수습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잘 살으려면 수습을 잘하라고 하죠. 수습을. 네, 수습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과거는 수습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도. 지나가 버렸으니까. 어떤 감정이나 추억입니다. 미래로 건너뛴 것이다. 과거는 다 미래로 건너뛰게 돼 있어요. 하늘에 정처를 둔 저수지처럼 정처를 두다. 정한 곳이죠. 저수지는요. 하늘이 내려와서 살기도 하고요. 저수지는 하늘을 비치기도 하죠. 예, 그리고 하늘과 얘기도 합니다. 제때 녹지 않아서 생긴 오류. 땅이 사라진 곳부터 물은 치솟는 벼랑이지. 땅이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눈이 덮였어요. 이렇게 저수지가 약간 살얼음 끼고 가상에는 좀 두껍게 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그걸 보니까 땅이 사라진 곳부터 물이 치솟았어요. 이렇게 벼랑처럼. 이제 거꾸로 생각한 거죠. 거꾸로 생각한 겁니다. 뒤돌아보면 쓸쓸한 소모품처럼 수시로 재구성되는 것들이 이곳에 다 있지. 아까 제가 생명을 재해석한다고 했죠. 재구성하는 겁니다. 시를 지금. 해달, 별, 그리고 구름의 보송보송한 자유까지. 구름 보송보송. 이게 뭉게구름처럼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멀어졌거나 순환하는 절기처럼. 순환. 봄, 여름, 가을, 겨울. 부지중에 돌아온 눈사람을 생각한다.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낚시꾼 두 분이서 눈사람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부지중에 생겨나 버렸어요. 제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구름 그림자가 중력에서 벗어나는 동안, 이게 중력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지구 중심으로 향해서 끌려당기는 거죠. 예, 끌려당기는 겁니다. 이게 지구 중심은 어떤 물체들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예, 그 중력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아까 보송보송한 구름의 그 자유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림자, 구름 그림자가 그걸 이제 벗어나 버리면 구름은 싹 어디론가 흘러나가고 있었어요. 간직하고 싶은 기억에서 녹지 않는 눈뭉치는 저수지를 지키는 눈사람이 되었다. 짓무른 곳이 다시, 이건 뭐냐면요, 사람이 눈이 왔을 때 밭을 걸어가거나 또 어떤 길을 걸어가거나 그렇게 어떤 차가 먼저 지나가면요, 녹을 때는 거기부터 녹아요. 그겁니다. 짓물었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미래로 생살돋을 때까지 녹아버린 발자국을 거꾸로 읽어갔어요. 저는 이것은 지금 원래 발자국은 사람이 저쪽 저수지 쪽으로 갔는데 저는 저수지 쪽에서 쪽쪽으로 다시 읽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